안녕하세요, 환우 여러분. 저는 파킨슨병 8년차 환우이자 양생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김유림입니다. 우리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기 전부터 이미 우리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거죠. 네. 오늘은 진단 전에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파킨슨병의 전조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출처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맑은 자연 치유센터를 찾으신 5천여 명의 환자들과 제가 기본 5시간 이상 대화를 합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환우분들의 공통 증상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8년 전 저는 파킨슨병이라는 이름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제게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이 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평생 몸과 마음 치유하는 일을 했던 저에게 이 파킨슨병이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기도 했고 황당한 절망?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그 절망을 딛고 다시 걸음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몸의 신호, 몸의 언어를 잘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이 치유를 자연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 마지막 양생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은 저 개인의 회복 여정이기도 하지만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수많은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가족들이나 의료인들이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랑의 시도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의학 박사 논문 과정에서만 제목이 파킨슨병 환우의 전조증과 양생 실천에 따른 삶의 질 변화를 주제로 해서 이번 연구에서만 240명 이상의 환우들에게 상담을 하고 설문 경험한 것을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서 보내는 파킨슨 신호를 모르고 넘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고 더 빨리 대응한다면 좀 더 파킨슨과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도록 도움이 되고자 이 논문을 시작했습니다. 자,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상담한 5,000명의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 증상은 첫 번째 변비입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변비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변비입니다. 우리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병이다. 다 알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장에서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이상 단백질이 장내축 이론에 의해서 뇌로 직결된다고 하죠. 요즘은 현대의학에서도 이런 장의 문제가 중추신경계로 영향을 준다는 이런 경로를 어느 정도 많이 인정하고 과학적으로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냥 변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인체의 쓰레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 쓰레기로 인해서 내 몸 안에 냄새도 날 것이고 다른 어떤 혈이나 림프액 등에도 오염이 되겠죠. 그것을 뇌독이라 하는데 그 뇌독이 뇌에 영향을 주어서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변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절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파킨슨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변비는 반드시 없애셔야 됩니다. 저는 그 방법으로 좌훈요법, 파킨슨병에 좋은 약재를 끓여서 온몸에 쐬는 저희 센터의 한방자훈요법을 합니다. 이것은 한의학 논문에서도 실려 있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워터 섭취를 해서 장 기능을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장은 몸의 중심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파킨슨 예방과 파킨슨병 말고도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냉증입니다. 저는 5월달까지 내일을 벗지 못했던 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특히 내가 추위를 탄다, 겨울 되면 정말 추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추위, 단순한 말초순환 장애가 아니라 자율신경계 조절에 이상이 생겨서 추위를 탄다고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냉증에서 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냉증은 파킨슨병의 초기 경고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냉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파킨슨병에 좋은 약재를 끓여서 온몸에 쐬는 한방좌운 테라피를 하였고, 레이저워터가 또 몸을 따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 환우분들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세 번째는 목, 어깨가 뻣뻣해지는 경직입니다. 파킨슨병에 왜 공통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파민이 부족한 병이잖아요. 이 도파민은 어떻다 했습니까? 근육에 관여합니다. 운동신경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절하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휴식을 취해도 근육이 이완되지 않아서 피로도 풀리지 않고 경직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한방좌운 테라피가 도움이 된다고 논문에서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은 낮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감정억압이라고 해보았습니다. 많은 환우분들이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중요하게 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 다들 공통점이더라고요. 내가 좀 참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냥 내가 참고 넘기지, 또 감정 표현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감정 억압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고요. 뇌의 기능, 또 에너지 균형이 깨지는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습관을 고치지 않으시면 뇌의 화학작용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감소하게 된 거고요. 이것은 파킨슨뿐만 아니라 다른 뇌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자,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는 감정 일기 노트, 또 감사 일기를 활용한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상, 심호흡도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유튜브 영상도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다섯 번째는 후각기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냄새를 못 맡으시는데 냄새를 맡든 못 맡든 코 청소를 꼭 하셔야 합니다. 레이저워터를 넣고 코 청소를 하면 뇌신경 1번 뇌신경이 후신경이기 때문에 뇌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장애,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것은 파킨슨병 말고라도 다른 병이 올 수 있는 징조입니다. 꼭 그것을 고치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6가지 전조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상부터 시작되셨습니까? 혹시 지금 말씀드린 전조증 중에서
여러 가지를 겪고 계신다면 조기에 관리하시기를 꼭 권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